서당고양이. 안녕하세요. 서당고양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법하면 또 유행하고, 잦아들면 또 유행하고,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가 아닐까 해요. 살다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돈은 갑자기 필요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든 취준생이든 무직이든 직장인이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1금융권 비상금 대출 From A to G입니다.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직장건강보험을 최소 3개월 이상 가입하여 받는 신용대출이나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받는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 없거나 직장이 있어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나 특수 형태 고용 노동자의 경우 대출을 받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도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능력에 맞지 않는 대출을 무리하게 받을 경우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출 상품을 몰라 고금리의 카드론이나 사채를 고려하시거나 쓰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입니다. 먼저 재학 중인, 즉 휴학 중이 아닌 대학생분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시학점 이상 4.5점 만점 기준으로 약 2.66만 넣으면 되고 학기당 최대 150만 원까지 연 1.85%라는 놀라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기간은 학년에 따라 다르고 보통 졸업하고 취업한 시점 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 의무가 생겨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고 워낙 낮은 금리라 금리 인하 요구권도 없습니다. 개인 신용도에 1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입니다. 다만 추후에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연체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용도 하락이 일어나고 모든 대출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입니다. 카뱅의 경우 만 19세 이상 내국인 12.8등급 이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10이란 크레딧 뷰로의 약어로 신용 등급을 말합니다. 국내에는 개인 신용 평가 기관으로 나이스 신용 평가 정보와 약어로 K12인 코리아 크레딧 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자산과 공과금의 납부나 이체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이 두 기관에서 신용도를 추정하여 점수와 등급으로 지수화해요.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고 조회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12가 1등급 1000점에 가까울수록 고신용이고 10등급에 가까울수록 저신용자입니다. 보통 저신용자일수록 연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높아지고 한도도 작기 마련이에요. 직장인 분들에게는 쉬운 용어지만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최저 금리는 1등급 기준으로 연 3.2%예요.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당연히 대출 금리는 이보다 더 올라가겠죠? 만약 300만 원을 연 3.2%로 빌린다면 한 달 이자는 약 8,000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약 1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요. 대출을 해지하고 싶으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따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고 내 신용도가 대출을 처음 실행할 때보다 올랐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대출 종류와 대출에 따른 신용도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대출에는 약정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있어요. 이 역시 직장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내가 300만 원의 대출 받는다고 할 때 약정 대출은 은행에서 300만 원을 한 번에 내 계좌에 입금시켜줘요. 그리고 상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을 다달이 갚는 원리금 균등 상환과 이자만 내고 만기의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만기 일시 상환이 있어요. 만약 내가 300만 원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라면 약정이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300만 원까지 필요하지 않을 경우 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불필요한 이자를 내는 셈이에요. 300만 원을 약정 대출 받는 순간 나는 100만 원만 써도 300만 원의 이자가 부과되니까요.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가상의 계좌를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아요. 그 계좌의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나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만 원만 쓸 수 있고 300만 원 다 쓸 수도 있어요. 이자는 당연히 내가 100만 원만 쓸 경우 100만 원의 이자가, 300만 원을 다 쓸 경우 300만 원의 이자가 부과돼요. 만약 계산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쓴 돈이 없으니 이자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비상금으로 쓰기 좋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도 조회를 할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 1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대출 조회를 할 경우 당연히 기록이 남게 되고 장기적으로 이게 누적이 된다면 신용도에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할 거예요. 신용도 측정 방법은 신용평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아직 말이 많지만 금융사의 약관을 통해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대출 실행 또한 1금융권에서 받으면 신용도 하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다수의 대출을 받고 본인의 경제력에 맞지 않게 과도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 위험이 커져 신용도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스에서 중개하는 수협은행, 수협 이단 주머니와 핑크에서 중개하는 대구은행 비상금 대출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토스는 익숙하실 텐데 핑크는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토스와 마찬가지로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수협은행, 대구은행도 1금융권입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수협은행은 본인 신용카드 실적이 있어야 해요. 요즘은 대학생분들도 4대 보험 아르바이트를 통해 개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구은행은 만 20세 이상 개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은행과 다르게 수협은행과 대구은행은 최대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최저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리는 기본금리와 가상금리, 우대금리가 있어요. 기본금리는 보통 코픽스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은행도 은행끼리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이때 돈을 빌리는 은행도 당연히 빌려오는 시중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이자를 내는데 이를 금융용어로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 즉 코픽스라고 해요. 은행은 코픽스에다가 개인의 신용도가 나쁘면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좋으면 우대금리를 빼서 대출을 받는 개인에게 최종금리를 적용해요. 보통금리, 즉 코픽스를 편의상 기준금리라고도 말하며 그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코픽스 뒤에 6개월 또는 3개월이 붙는 이유는 코픽스는 매달 15일에 새로 발표되는데 만약 코픽스 6개월이면 1월 15일 날 발표된 코픽스 금리를 개인에게는 6개월 뒤인 7월 15일부터 적용시킨다는 말이고 코픽스 3개월이면 4월 15일에 적용시킨다는 말이에요.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라면 기간이 짧은 코픽스가 유리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추세라면 기간이 긴 코픽스가 개인에게는 유리하겠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최종금리는 기본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더하기 우대금리로 정해진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고정금리는 금리가 금융상품이 실행되고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해제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데 대출에서는 완전한 고정금리가 없어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가상금리와 우대금리는 그대로 고정이면서 기본금리, 즉 기준금리만 변동해요. 그래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변화가 없다는 뜻에서 고정금리란 단어를 쓰고 기본금리 변동을 따르는 이유는 기본금리는 보통 코픽스를 뜻하고 기준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서 중앙은행이 정한 금리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길 지나다니시다 보면 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고정금리라고 입간판을 세우거나 현수막을 건 걸 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10 중에 9, 아니 100 중에 99가 기본금리가 변하는 고정금리일 거예요. 참고로 금융상품 중 일부 채권은 완전한 고정금리인 상품이 있어서 지금처럼 저금리에 또 불안정한 시기에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기본금리도 변하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른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모두가 변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라고 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중에 신용도가 하락하면 금리 인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신용도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다시 비상금 대출로 돌아와서 하나은행 하나원큐 비상금 대출과 신한은행 솔편한 비상금 대출을 같이 볼게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대출 상품 약관을 다 봤는데 하나은행의 경우 만 19세 이상 내국인 조건 외에는 다른 자격 조건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제가 놓쳤거나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두 은행 역시 다른 은행과 비슷한 조건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오런 비상금 대출이라고 이름 지었네요. 특이하게 시비를 보지 않고 통신 등급을 봐요. 휴대폰 인증을 통해 통신요금 납부 내역을 들여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연체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될 확률이 높아 보여요. 약정 대출로 300만 원 고정이며 대출 기간은 3년입니다. 상환 기간 역시 3년이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네요. 2.77%로 대출을 받는다면 한 달의 원금과 이자를 약 8만 5천 원 내외로 36개월 동안 갚아야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1금융권 비상금 대출 From A to G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가 대출이라서 걱정하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좋게 보면 은행들의 대출 상품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기존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저금리로 받을 수 있고 또 대출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믿어요. 하지만 항상 좋은 의도로 행동하고 말한 것이 좋은 결과만 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혹시나 무분별한 대출로 개인 신용에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특히나 아직 사회에 발을 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고 함부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포함해서 이전 영상도 앞으로의 영상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올리는 거예요. 소득과 계층의 양극화도 있지만 금융 서비스에서도 양극화가 있어 금융 소외계층도 존재는 하거든요. 부디 제 바람대로 이 영상이 선한 영향력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라올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당고양이였습니다. 서당고양이